안녕하세요. 위주교육 컨설팅 홍선영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읽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자네, 좌뇌한테 속았네라는 책입니다. 제목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제목이죠.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뇌과학과 연관된 책입니다. 저도 기존에 뇌과학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대부분 좀 어렵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다른 뇌과학 관련된 책에 비하자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관련된 책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라면 입문서용으로 읽어보실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CS적인 관점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7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좌뇌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우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좌뇌와 우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뇌 사용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죠. 먼저 좌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뇌의 기능은 패턴에 대한 인지, 분류와 범주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좌뇌는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사람들에게 가벼운 접촉사고 동영상을 보여준 이후에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의 집단에게는 이 자동차 충돌 사고를 보고 난 이후에 이 차가 충돌 시 속도가 어떠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 차가 접촉하였을 때 속도가 어떠하였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선택된 단어가 달랐죠. 충돌과 접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충돌했을 때 속도가 어떠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그룹의 사람들이 이 차의 속도를 더 높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죠.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이 고객에게 부정적인 경험과 느낌으로 기억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저희 동네 분식점을 지나가다가 문 앞에 붙여있는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문구는 홀에서 드실 경우에 3,000원의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붙여 있더라고요. 물론 사실입니다. 홀에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 3,000원의 추가 요금이 있고, 테이크아웃을 했을 경우에는 3,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어의 선택이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장이 좀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지불하는 비용이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좌뇌는 주로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객과의 대화에서 가급적 긍정적인 감정을 전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뇌는 의미 찾기 상황의 큰 그림을 보고 이해하기, 창조성 발휘하기, 감정 경험하기, 공간 지각 및 처리 능력이 우뇌에 의지하는 기능입니다. 우뇌의 기능으로는 직감, 감정, 창조성 등이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뇌의 반영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낄 때 우뇌의 반응이 더 활발해지게 되죠. 연민이라는 것은 우뇌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와 공감 능력은 우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고객 만족 서비스 접점에서 우리는 우뇌를 사용할 일이 더 많을 수 있겠는데요. 우뇌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감사함과 무아지경으로 몰입해서 좌뇌에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몰입이 방법입니다. 좌뇌는 패턴과 범주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의 패턴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서비스 현장에서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고객의 불편한 말이나 행동들을 기존에 자신이 경험했던 부정적인 형태의 패턴과 연관시켜서 부정적인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황을 범주화하려는 생각이 개입하다 보니
나를 무시하는 걸 거야 등의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대부분은 좌뇌가 결정을 하게 되지만 우뇌의 직감에 의한 결정이 더 정확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더 만족해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우뇌의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활동으로는 자기를 인식하는 호흡, 반복되는 단순 업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감정을 정돈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벼운 심호흡으로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때로는 단순한 업무인 매장 정리라든가 청소 등의 일에 집중하면서 좌뇌의 생각이 들어올 겨를 없이 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의미를 알고 전체를 인식하는데 의식적인 좌뇌가 무의식적인 우뇌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좌뇌와 우뇌 모두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좌뇌와 우뇌의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는 생각을 멈춰라.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리라 라는 도덕경의 노자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좌뇌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을 멈추고 우뇌에서 현재에 집중하고 무아지경으로 몰입하다 보면 나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구나 라고 이 책을 모두 읽고 난 이후에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좌뇌가 아닌 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의 근원으로 찾아볼 것을 이 책은 권하고 있습니다. 직감은 신이 주신 선물이고 이성은 충직한 하인이다. 우리는 하인을 찬미하고 신이 주신 선물을 잊고 지내는 이상한 사회를 창조해버렸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자네는 좌뇌에 속았네라는 책을 실수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보다 다양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